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2025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1월 시장 리뷰를 해보면 주식은 전반적으로 좀 올랐고요. 신흥국은 좀 안 좋았고 유럽 주식들은 꽤 많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도 4.9% 올랐고요. 국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1.9%, 우리나라가 4.8%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달러 같은 경우가 달러 인덱스도 떨어졌고 달러 원 환율도 1.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금이 6.8% 올랐는데 금 현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하락하는 바람에 4.5%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달러가 강해질 거다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막상 실제로 취임을 한 시점에서는 기대감이 좀 꺾인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환율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그래프예요.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1년 동안 120% 정도 올랐는데 재밌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가 비트코인 가치가 10년 안에 0으로 수렴할 확률이 100%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다만 틀릴 가능성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강한 전망을 하기가 쉽진 않을 텐데 이런 전망이 있어서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고, 또 반대로 부자아빠 가난아빠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금, 은, 비트코인 등 폭락을 할 텐데 이때 매수할 기회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은 특이사항은 제가 보기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 가지고 있는 포지션,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 코인을 가지고 있다, 달러에 베팅했다 하는 각자의 그 보유 포지션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어떤 사람은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이죠. 왜냐하면 내가 손실 봤으니까 안 좋은 거고 어쨌거나 내가 수익이 나면 시장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각자 좀 판단해 보실 문제인 것 같고, 간단하게 계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제 계좌는 이제 마연골 보신 분들은 M증권사 화면을 보실 거고, 제가 그때는 그 증권사를 사용을 했었고요. 작년 초부터 삼성증권으로 옮겨서 운용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자문하고 있는 서비스를 저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삼성증권으로 계좌를 이전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조회를 해보면 2025년 1월이죠. 보시면 연금저축은 플러스 0.56% 플러스고요. 퇴직연금 IRP는 마이너스 0.67,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문사 연계라고 되어 있는 건 글로벌 운용을 하는 계좌죠. 이것도 마이너스 0.16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적 성과를 보면 IRP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보면 22.8% 정도이고 6년 동안 보면 누적 78%, 연한산으로 1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포함하게 되면 13% 연수익률이 나오고 있고요. 연금저축은 1월 달에 플러스였고 24년부터 하면 25% 정도 수익이고 6년 1개월 동안 보게 되면 58%, 연환산 7.8%이고 IRP랑 연금저축 수익률이 다른 이유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펀드로 운용하게 되면 담보대출이 가능해요. ETF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대출이 필요해서 몇 년 전에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좀 썼었고, 지금은 다 상환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때 펀드로 운용하는 그 시기에 성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IRP랑 연금저축 성과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24년부터는 성과가 동일하죠. D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라이즈 투자자문으로 옮긴 지 1년이 된 시점 24년 8월 말 9월부터 입금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운영을 한 거고 1월 달에 플러스 0.46, 그래서 5개월 동안 9.6% 수익률이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절세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미국 상장 ETF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종소세 그리고 건보료에서 자유롭죠. 양도소득세 내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달에는 마이너스 0.16이었고 8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 누적 10.3% 수익 중입니다. 이거는 연단위 수익률이죠. 2019년부터 제가 했으니까 19, 20, 21 계속 좋았어요. 두 자릿수 9% 이렇게 나다가 22년에 왕창 깨졌죠. 아시겠지만 때급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왔죠. 그러면서 금리를 굉장히 올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채 성과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주식 국채에 같이 빠지는 그런 자산 배분 투자자한테는 역대급 안 좋은 시장이었죠. 그때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16%, 여기는 펀드로 운영할 때라 좀 마이너스가 더 많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23년에 반등할 때 이 펀드가 반등을 많이 했죠. 21%. 그리고 ETF는 15%. 24년부터는 둘 다 ETF로 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24, 23.7 이 정도 나왔고, 이렇게 해서 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은 58, IRP는 78 이렇게 나오고, 연환산 7.8, 10.0 수익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문한 기간이죠. 24년 1월부터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연금저축이 월 단위로 봤을 때 한 2번 손실이 났어요. IRP는 3번. 손실 폭이 크진 않죠. 마이너스 1% 안쪽이었고, 누적으로 25%, 22% 이렇게 수익이 났고요. DC는 뭐 다행히 한 번도 손실이 안 났네요. 글로벌도 한 3번 정도 손실이 났는데 월 단위로 마이너스 0.3 정도 안쪽에서 손실을 커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이렇게 났고, 그래프로 보면 뭐 이런 식이에요. 2019년 1월부터 했던 연금저축 IRP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주황색, 초록색이 이제 시작한 지 1년이 안 된 DC 글로벌입니다. 뭐 벌써 2025년이니까 한 2, 3년 있으면 이게 10년이 돼요. 10년이 되면 또 10년 된 수익률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DC나 글로벌도 계속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꾸준히 성과 공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위기의 징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언제 터지더라도 이상할 건 없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젠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하나, 주가는 가격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안전하다, 무조건 오를 거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만 언제든지 빠질 수 있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크 관리가 내부적으로 되어 있죠. 그 장치가 이 전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미리 다각화해서 분산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내성이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매달 이런 영상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수익도 많이 얻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